안녕하세요. 보험 해결사 이담규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인구는 500만 명이고요. 고혈압 인구는 1,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병 장수 시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데요.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돈 걱정 없이 병원 갈 수 있도록 보험 관리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보험 전문가, 오늘도 022000의 자구자구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보험 고민 책임질 든든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만승 전문가, 이창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보험 해결사.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왔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022000의 자구자구로 지금 전화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리얼 보험 드라마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 보험증권 미리미리 꺼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 오늘 보험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아니 당신 왜 그래? 뉴스를 보든지 그래야지. 나 저 어제 저녁에 드라마 못 봤어. 요거만 좀 봅시다. 아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드라마를 뭘 또 봐? 제 방도 허구한 날 하던데. 거참 수십 년 본 당신 얼굴도 보는데 드라마라고 못 봐? 그럼 뉴스 말고 드라마 말고 스포츠 봅시다. 이럴 때 보면 참 눈치가 없어. 뭐? 뭐라고? 아니 병원이 어딘데?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여보 무슨 일이야? 내 친구 미숙이 있잖아. 걔가 금방 쓰러졌다네. 어? 아니 건강하던 애가 왜 쓰러진 거야? 진짜 걱정이네. 왜요? 당신 왔어? 저녁은? 생각 없어. 너희들은 밥 먹었니? 아직 안 먹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미숙 씨가 어디 안 좋아? 글쎄 미숙이가 뇌졸중이라네. 미숙 씨가? 아니 한창 나이 무슨 뇌졸중이야? 그러게. 아니 뇌졸중이라면 치료비가 부담이 될 텐데 보험은 있대? 있다고는 하는데 보험료를 청구를 할지 말지 걱정을 하더라고. 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 왜 받을지 말지를 고민한대? 뭐더라? 미숙이 걔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CI 보험인가 뭔가 하는데 그게 나중에 받을 보험료를 미리 땡겨서 받는 거라나 봐. 그래? 그럼 아주 더 잘 된 거 아니야? 보험은 필요할 때 받으라고 있는 게 보험 아니야? 그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사망할 때 나눈 돈을 미리 받는 거고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라 미숙이가 엄청 고민하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꼭 살펴봐야겠어.
네, 오늘의 주제 CI 보험의 실체였습니다. 지금 어머님 친구분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요. 보험료를 청구할까 말까 이 점을 고민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이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무슨 보험이 이런가 싶기도 합니다. 어머님 친구분께서 CI 보험 가입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요, 전문가님. 네, CI 보험은 진단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 CI 관련해서는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이런 것들이 CI 보험에 묶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CI 보험의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그만큼 적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가입을 해 있고 CI 선지급 80%를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진단금은 4천만 원이 나오시게 되는 건데요. 그럼 나중에 사망하셨을 때 받는 보험금은 이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 좀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 고객님이셨다라고 하면 일단 미리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청구를 하는 게 낫나요? 그렇죠. 청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사망할 때 네. 받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내가 받아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좀 미리 받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연 청구를 하신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게 문제죠. 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25% 이상 후유장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영구적으로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새는 의료기술이 발전이 돼서 예전보다 후유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만 먹고 조절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후유장애가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25% 후유장애 진단서를 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게 25%가 아니고 15%다, 10%다 이런 식으로 깎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이때는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I 보험 가지신 분들은 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CI 보험 일단 보장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라는 단서가 붙고요. 최초 1회만 보장되기 때문에 사망 보장금을 당겨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대 진단비 보장이 매우 까다로워서 민원도 실제로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3대 진단비 보장이 저희가 늘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대 질병 저희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왜 중요한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설명을 못 드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암이 있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렇게 총 3가지를 합쳐서 암내심 3대 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대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보면 46%가 살짝 넘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네, 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사망하시는 그 질병에 대한 원인이 만약에 치료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네. 저희가 보험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원 가까이 치료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벌이가 많으셔서 수입이 많으셔서 병원비 지출에 걱정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보험을 잘 준비해 두셔야 메디푸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그래서 메디투어요. 메디푸어요. 메디푸어요. 하우스푸어나 카푸어처럼 병원비 지출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메디푸어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3대 질병 진단비 꼭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대 질병 진단비라고 하면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였는데요. 일단 발병률이 매우 높고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으로 대비를 탄탄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CI 보험이어서 보장받기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I 보험이 아니더라도 3대 진단비 보장 잘 못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CI 보험처럼 3대 질병 진단비를 잘못 준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대표적으로 보장 범위를 좁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 생명보험사의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남녀 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이라거나 유방암 같은 그런 대장 전막내암까지도 소외감으로 포함시켜서 실제로 내가 병원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네. 5천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절반인 2,500. 정말
좀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요. 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5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남녀 생식기암이라서 대장 전막내암이라서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험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혹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담보로 준비하신 분들은요. 내가 협심증이 와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고 협심증, 질병 코드가 맞지 않아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네. 네, 그럼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담보가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인지 그리고 보장 범위는 어떤지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아, 네. 이제 뭐 갱신형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50대가 되면서 갱신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워서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3대 질병 같은 경우는 50대 때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발병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보험료는 비싸졌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해지했고 보험 없는 상태에서 그럼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해뒀었는데 막상 필요한 시기가 와서 네,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해지한 상황이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네. 네, 일단 보장 범위가 좁아서 10%만 보장을 받는다거나 보장을 아예 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죠. 특히 혈관 질환은 재수술하는 경우 정말 많다고 하고요. 암도 재진단 받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험에서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I 보험이나 진단비 같은 경우에 최초 1회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아쉬울 것 같거든요. 좀 반복 보장될 수 없을까요? 네, 일단은 진단비가 부족하시면 네. 추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비보다 일단 수술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비는 반복해서 지급이 되는 거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진단비가 한 번만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년마다 재진단 받으면 암 진단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진단 암이요. 그렇죠. 네. 이 재진단 암의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완치가 되고 재진단 받았다. 그래도 재진단 암인 거고요. 그리고 암을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잔존하고 있다. 이 잔존암도 재진단이고요. 그리고 이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됐다. 전이도 재진단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진단암 1,000만 원만 준비를 해두시고 계셨다. 그런데 뭐 5년 동안 투병하고 계시다. 그럼 1년마다 1,000만 원씩 5번 받으면 5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암 진단은 좀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재진단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18년 전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그렇게 진단비가 범위가 크지 않았습니다. 뭐 뇌출혈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진단비 보험은 2018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보험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재진단암 진단비 소개해 주셨고요. 수술비로도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건강한 분들만 가능한 건 아닌지 유병력자분들도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병력 있으셔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유병력자 보험이 2017년 이후에 여러 보험사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은 유병자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비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 분들이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시는 건 좀 이르고요. 그리고 유병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없이 5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랑 보험료 똑같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충분히 있고 네. 그리고 단순히 뭐 고혈압약, 당뇨약만 드시고 계시다, 다른 질병 없다라고 하시면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도 암보험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저희 보험의결사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CI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험의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톡톡톡 시간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02-2000-4949로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들 하시죠?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일수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다 물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 또는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 사연인데요.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특약을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운전자 보험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자, 운전자 비용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부담되는 게 싫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장을 받는다 또는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이다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특약을 넣어서 보장을 크게 가입을 할 수도 있다. 한번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 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OECD 주요국 교통사고 사망률 4위, 자, 2017년 통계인데 지금도 이 OECD 이 통계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가 항상 이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률 4위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순위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4위에 올라와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는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일까요? 아니요. 교통법규 위반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고도 그만큼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망사고가 많다라면 경미한 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있는데 경미한 사고도 많지만 이 중상해 사고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 이 중상해라는 거는 6주 이상 상해를 뜻합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일 때 전부 다 보상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을 해줍니다. 민사적인 책임, 자동차 사고에서 민사적 책임이랑 내가 이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차량이 부서졌을 거고 상대방이 다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다친 거 보상을 해줘야 되고 차량 부서진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 보상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라고 있어요. 지금 12대 중과실인데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책임인 부분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내가 따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건 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라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민사적인 책임, 손해배상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상해 중과실 사고일 때 내가 형사 책임을 진다 그러면 상대방과 성실하게 형사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 이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을 성실하게 봐야 되고 이 상대방, 이 피해자가 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얘기가 틀려졌습니다. 작년 3월에 민식이법 발의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 보험도 벌금 한도를 좀 높게끔 가입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중상해 사고 이상일 때,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 사고일 때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스쿨존에서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의 과실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나한테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린이가 좀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제 민식이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이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민식이법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도대체 이 스쿨존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정말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진 않을지 좀 자각을 하고 이런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이런 법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이제 6주 미만 사고도 스쿨존에서는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가 작년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운전자 보험이 너무 무작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형사 책임 관련된 지원금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 형사처벌 관련된 거 있어가지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상을 하게끔 바꾸거나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운전자 보험이 너무 무작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형사합의금 지원금에서 6주 미만 사고를 같이 보상을 하게끔 이렇게 특별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운전자 보험도 이 스쿨존에서 형사합의금 6주 미만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 기존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 한도가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 3천만 원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 이후에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벌금 한도가 다 2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관련된 거를 예전 보험도 해주기는 하지만 이 벌금 한도를 높이거나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셔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운전자 보험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 또는 보완해야 되는 이유. 이 벌금 한도가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 관련해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서 질문에서 그 시청자 사연에서 보면은 이 시청자분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요 1만 원대 플랜도 있고요 운전자 보험 플러스 상해 보험으로 가입하는 플랜도 있고 운전자 상해 보험, 화재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00원대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 이 10,000원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위에 두 가지 특약은 주계약 담보고 자, 형사 책임을 졌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성실하게 형사 합의를 봐야 되고요. 나라에서 그에 따른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재판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게 형사 합의 지원금이고요. 벌금, 변호사 선임비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보험료는 세 가지를 합쳐봤자 보험료가 한 5,000원,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상 위로금까지 추가로 더해서 보험료를 이제 10,000원대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뭔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막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가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보험사들이 최저 가입 보험료가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10,000원으로는 가입할 수가 있다. 자, 운전자 보험을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내가 종합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 뭐 나머지 상해 특약이나 주택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민식이법만 관련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전자 비용을 삭제를 하고 또는 운전자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로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면은 운전자 비용에 대한 보완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플랜. 아까 이제 이 운전자 비용만 봤을 때는 10,000원이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전자 보험의 장점이 뭐냐면 상해 보험을 내가 넣을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예전에 척추 질환, 뭐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이런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죠. 2년, 3년 전에 내가 실손이나 종합보험 설계를 하실 때 내용을 보면은 상해 관련된 특약이 빠지거나 가입 금액이 적어지거나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상해보험이라고 하면은 상해 입원, 수술, 골절, 후유장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추가로 상해 특약을 얘네들을 다 넣을 수 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의 장점입니다. 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할 때 상해 관련된 위험도 때문에 인수가 좀 제한이 많았던 것을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알릴 의무 고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직업이나 운전을 하냐 뭐 이런 고지 의무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병력 사항에 관련된 고지는 운전자 보험은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만 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치료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보험이 좀 없어. 가입되는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특약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지금 병력 사항이 있어서 내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이런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상해 보험을 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로 내가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으로 약물 치료만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하면 내 몸 절제한 거나 절단한 거니까 장애가 남을 수 있죠. 이 상해 관련된 특약은 전부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7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납,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해서 21,140원대로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해서 운전자 비용 플러스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뭐 홈쇼핑 광고나 TV 보험 선정 광고를 통해서 운전자, 상해, 화재 보험 한 번에 이런 것들을 광고 많이 보셨죠. 자,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에다가 내가 주택 화재 보험이 잘 안 되어 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도 추가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앞에 운전자 보험 플러스 상해 보험 보험료가 얼마 안 했죠. 21,140원이었죠. 자,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화재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21,000원대에서 한 3,4,000원 정도? 3,500원 정도 올랐죠, 지금? 기존의 운전자, 상해, 주택화재보험 한꺼번에 가입을 하면은 25,000원이 조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상해보험까지 했을 때는 2만 원이 조금 넣었는데 그냥 단순 쉽게 생각을 해서 한 4,000원, 많게는 5,000원까지만 추가를 하면은 화재보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재보험 정말 뭐 다양하게들 가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10,000원대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뭐 나중에 저축 환급금 다 나온다고 막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적립보험료 보험사에서 다 돌려줍니까? 적립보험료에서도 이 사업비를 빼고 일부분만 줍니다. 현재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가감하게 빼시고 순수 소멸 보장으로 해서 최저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자 상해, 운전자 보험에다 주택화재보험을 추가를 하면은 보험료 5,000원 미만으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까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특약을 많이 넣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운전자 보험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부담되는 게 싫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보험이 잘 되어 있으면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셔도 충분하다.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플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원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상해보험 넣어가지고 10,000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주택화재보험까지 2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 최초에 7대, 8대 중과실 이후에 계속 법이 개정이 되면서 9대, 10대, 11대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중과실 사고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까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전자분들 정말 예민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차에서 내려서 운전 끌고 가셔야 돼요, 차를. 여하튼 이제 이럴 정도로 운전자 보험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운전자 보험을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다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나한테 불합리한 사고들도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답변을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잘못 가입한 경우가 있나요? 꽤 있죠.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들 한도가 정말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중과실 사고도 개수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장이 작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 보험들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 가입한 경우는 뭐냐면 운전자 보험을 막 5만 원 또는 뭐 100세 만기 10만 원, 20만 원 저축 이런 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거다. 뭐 5년 만기, 10년 만기로 해서 운전자 보험 20만 원짜리도 한번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환급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소한의 보험료로 해가지고 소멸성으로 보장을 최대한 탄탄하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0년 만기, 100세 만기 뭐가 좋나요? 라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운전자 보험 자꾸 개정이 되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추가가 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바꾸거나 추가를 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은 100세 만기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3개월 이내에 병원 이력만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 가입이 가능하고, 변경이 됐을 때 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걸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20년 만기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 중복 보상도 되나요? 자, 아까 그 운전자 상해 주택화재 있었잖아요. 운전자 비용이랑 주택화재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상해 특약들은 내가 여러 가지 보험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뭐 상해 입원이든 상해 수술이든 골절이든 중복적으로 나온다. 다만 운전자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는 중복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한도를 올린다고 중복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전자 보험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차라리 높은 한도로 해가지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 꼭 10,000원대라도 추가를 해 놓으세요. 물론 형사 책임 관련해서 얼마나 확률이 크겠냐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자곤 사고가 날지, 큰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내가 과실이 많아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 해결사로 꼭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이 궁금해서 02-2000-4949로 연락 주신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요. 네. 5년 전쯤에, 아파트 잔금 치르신다고. 네. 그 보험들을 해지하셨어요. 종신보험이랑, 건강보험이랑, 전액보험, 실비 막 이런 거 다 해약을 하셨거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모두 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최소한 실비보험은 좀 놔두라고 설득을 했는데. 네. 10년 동안 실비보험 한 번도 안 타먹으셨다. 그리고 실비 내 돈 모아서 차라리 병원비를 내겠다 하시면서 해약을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3년 전에 어머니가
결핵 판정을 받으셨는데 네. 3개월 동안 격리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하셨거든요. 아, 지금은 완치가 되신 상태고요. 네, 지금은 아, 괜찮으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험 너무 중요하구나 싶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가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런 상태에 경력이 있으셔서요, 아무래도. 네, 네네. 뭐 입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5년간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5년간 암 네. 진단만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이렇게 따로 또 들어서 네네. 그거를 가입하셨는데 네. 이거 제대로 가입한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 그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겠네요. 네, 네. 그런 거라고 썼어요. 네네. 또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퇴원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면은 실비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서 실비도 가입하셨거든요. 아, 실비보험도 가입하셨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것도 종합보험이랑 제대로. 네네. 실비보험 가입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결핵 판정 받으셨는데 지금은 완치가 되신 상태시고 혹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2 되세요. 아, 52살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두 가지 잘 가입되어 있는지 또 보완할 점 없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어머님 보험 대신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결핵 판정을 받으셨다가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라고 하십니다. 보험 2건 가입하고 계신데 어떻게 돼 있는지 봐드려야겠죠. 전문가님, 기존의 보험 어땠나요? 네, 지금 52세 여성분 가입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총 2건 가입되어 있으시고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0만 4천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처음으로 가입하셨던 이제 2019년도 7월에 가입하셨던 D손해보험의 초간편 보험은요. 이거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아, 네. 네,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5만 원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손해보험사에서 뒤에 0000 아니면 뭐 000 이런 네. 식으로 끝나게 되면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한 180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적긴 하네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고요. 네, 20년 갱신형으로 20년 납 그리고 2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암진단비 2,000,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900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만 원 이걸로 1,000만 원을 맞췄고요. 아, 네. 그리고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에 900,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100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맞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 이제 모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수술비를 100만 원씩 넣어서 수술비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으시고요. 보장 금액이 좀 작네요. 네, 그래도 좀 작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요. 네. 이제 원큐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나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비가 조금이고 수술비가 조금이지만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넣어도 그래도 5만 원씩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신 거 하나 있으시고 네. K손해보험에서 유병자 실비 하나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이거 이번 달에 가입을 하신 거네요. 2021년 7월에 가입하셨으니까요. 이거는 뭐 1년마다 갱신되시고요. 그리고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명해 주셔야 재가입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것도 보험료가 53,896원 납입을 하고 계세요. 약 54,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장 내용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약제비 5만 원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비급여 3종 세트 있죠. 비급여 MRI, 그리고 비급여 주사치료비, 그리고 도수치료 이렇게 3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유병자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보험료가 비싸긴 했습니다. 일단 초간편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가입 조건이 간편하긴 한데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는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보험 없었을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 실손보험을 네. 해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해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목돈이 종- 필요하셨어서.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해지한다, 뭐 납득이 됩니다. 종신보험 해지 금액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변액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가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르지만 해약환급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은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근데 아, 실손보험도 그런가요? 해지를 하셨다는 거는 이 실손보험이 기존의 CI보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지환급금은 CI보험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저희 쪽에 상담을 주셨다면 실손만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환실비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 네. 일단 뭐 전환실비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담보들 중에서 실비만 살리고 가장 최소한의 연계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실손까지 해지하시고 뭐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뭐 병원 갈 때 내가 보태면 된다 했는데 병원비 많이 나오셨으니까 실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하셨는데 새로 가입한 실비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 실비 보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좀 선택이 좀 잘못되셨고 현재는 이게 최선인데 네. 일단은 이 최선보다도 약간 더 좋은 저희가 리모델링 방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유병자 보험치 원큐 보험 5년 만에 암 진단 하나만 안 받으면 됐었는데요. 일단은 그 유병자 보험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이 325 보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325 보험은 알릴 의무가 3개월 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든지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든지 그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으시면 되고요. 2년 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되고 5년 내에 암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서 보험료는 기존에 보장하고 똑같이 들어가면서 보험료는 44,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한 6,000원 정도 줄어들어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 보험이 없었던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으시거나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거나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시거나 뭐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앞으로 보험료는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6,000원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퇴원하신 지 3년이 지났으니까 335 보험도 가입합니다. 이제 3은 처음에 3은 똑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2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게 3, 다르네요. 2, 5에서. 예. 3, 3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3년 내 입원 수술을 보고요. 그리고 이 5년 내에 암 관련해서 입원 수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물어봤다면 이 335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뭐 간경화나 백혈병, 에이즈 같은 중대 질환이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일단은 뭐 결핵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325 보험보다 335 보험이 한 10% 정도 더 저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같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325 보험 그리고 335 보험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325 보험보다는 335 보험이 더 효과가 좋고 시청자님께 더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335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최선인지 최선의 선택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선택은 혹시 없을까요? 일단은 335 보험도 같은 보험사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옵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피자를 시키더라도 위에 토핑을 더 맛있게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보험,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을 여러 가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4062원에서 저희가 납입 환급 기능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납입 환급 기능이 뭐냐면 아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시면 저희가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앞으로 낼 보험료 안 내고요. 이 진단 받으시면 내가 냈던 보험료도 전액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보험료는 20년 납, 20년 갱신 똑같이 바꿨을 때 52,000원 정도로 됐었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비갱신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20년 납, 20년 갱신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보장을 받고 그리고 20년 뒤에 더 많은 금액으로 내셔야 되는데 30년 내시고 90세까지 보장 받으시면 38년 동안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8년 동안, 8년 동안은 공짜로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53,540원. 한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뭐 믿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갱신형 보험보다 비갱신형 보험이 훨씬 더 싼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30년 납입하고 38년 보장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년 납입하고 35년만 보장받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해지 환급형의 힘인데요. 현재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갱신형 보험은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책임 준비금이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한번 알아보실 필요도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보험은 어렵지만 저희들한테 한번 의뢰를 주시면 같은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옵션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해드리고 저희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꿨을 때 간혹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보험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시청자님들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보험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셨던 초간편 보험, 보험료는 똑같았지만요. 보장 내용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병자 실비보험 약간 생소하거든요. 그냥 실비도 아니고 유병자 실비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가입 요령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유병자 실비는 아무래도 건강하신 네.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보다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시는 실비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이 사람이 아픈 걸 알면서도 보험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사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보험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재가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만큼 사실 유병자 실비는 좀 보험사에서도 꺼려하는 보험이긴 한데요. 일단 일반 실비하고 비교했을 때 약집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3종 세트 빠져 있던 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랬었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통원으로 비해서 자기 부담금이 최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비를 갔다 왔는데 통원으로 네.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비가 18,000원, 뭐 19,000원 이 정도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뭐 받을 게 없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담보만 16,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담보만 삭제하시는 방법을 하셔도 한 16,000원 정도, 17,000원 네.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변경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문가님 그 실손 의료비가 네. 유병자랑 약간 다른 점을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비급여 3종일 거고요. 일단은 그 비급여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MRI는 내가 뭐 안 찍고 싶다라고 그래서 안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CT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뭐 MRI 찍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일단은 그래서 실비든 무슨 보험이든 가장 건강할 때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알림 의무에는 약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질문 사항에 30일 이상 약을 먹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유병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약값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보험이든 보험은요 목적에 맞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 저희 보험해결사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이 끝나도 022000-4949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